안녕하세요. 장강 김윤아입니다. 겨울에 저희들이 복지관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족자 그리는 법을 오늘은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족자는 지금 이렇게 마련된 족자를 이 위에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강의를 할 텐데 선생님들은 아직 처음이고 그래서 바로 그리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거고, 그래서 미리 이런 족자를 펴놓으시고 화선지를 준비하셔서 이게 화선지를 딱 접어가지고 이 사이즈에 딱 맞춰서 화선지 위에다가 대강 초안을 잡고 그려보는 방법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화선지에 바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종이를 족자 크기만큼 딱 자르세요. 이렇게 족자 크기만큼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족자에 맞게 했으니까 족자는 접어두시고 다음 본 그림 그릴 때에 족자로 하기로 하고요. 화선지에 이렇게 준비된 화선지가 있으시면은 놔두고 오늘은 족자에 매화 그리는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연필로 바로 그리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연필로 대강 내가 그릴 그림을 이렇게 먼저 꼴을 따세요. 이렇게 아주 희미하니 좀 더 이렇게 꼴을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먹으로 바로 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도 고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한번 따보세요. 따봐갖고 이렇게 구상이 되면은 뭐 먹으로 대강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이 준비되는 것을 삽목법을 이용해서 매와 등치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이렇게 붓을 굴러가면서 이렇게 희미하니 끝은 처리가 되도록 자, 항상 등치를 그릴 때는 전에 배웠던 대로 삽목을 잘 이용해서 먹빗을 이용한 그림을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붓을 내려서 붓고 여기서 교보가 형성하도록 한 다음에 항상 이쪽에 화재를 쓸 난도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너무나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림 화면이 차지해 불면은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글씨 쓸 점, 화재 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화 그리실 때는 교보가 성립이 되고 또 단묵, 녹묵 그게 잘 조화가 되어야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은 또 가지를 그릴 때에 교보도 되고 가지가 꽃이 소소밀밀로 너무나 많이 꽃이 흩어져 있으면 보기도 싫으니까 소소밀밀이 되게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 공간이 좀 허전하니까 약간 단목으로 해서 여기에 도장지를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도장지를 그려서 밑에 지면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강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구상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꽃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꽃도 소소밀밀로 꽃이 많이 붙어 있는 데는 많이 붙어 있고 적게 붙어 있는 데는 꽃이 적게 붙어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꽃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을 때는 꽃을 항상 많이 붙어 있게 보이게 하려면은 만개꽃이나 반개꽃으로 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지고 꽃의 위치가 정해졌다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바로 족자에다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도 역시 꽃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구상하는 대로 그림이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서운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뒤로 가는 가지를 하나 이렇게 살짝 걸쳐서 빼주시고 여기에 꽃을 한 송이 그려주시면은 이 허전한 공간이 메꿔서 공백도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꽃을 전부 다 빡빡하게 키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여유있게, 문인화에서는 여백도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빡빡하게 채워주지 마시고 항상 여유를 두고 이런 모양의 구도로 그리기로 하고, 그러면 바로 제가 족자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 족자는 지금 되게 국산 족자가 아니고 중국 제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족자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여기서 바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족자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리니까 대강 여기에도 내가 그렸던 그림을 한번 꼴을 이렇게 살짝 따보세요. 어느 정도의 어느 위치에 어디다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강 위치만 선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바로 여기 위에 먹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붓을 잘 씻고 다음에 산묵이 나오도록 접시에서 잘 비벼 주시고, 항상 말하지만은 먹은 짙게 갈아가지고 풀어서 써야 좋은 산묵 빛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푼 다음에 붓은 항상 평필로 쓰시지 말고 그림 그릴 때 등치를 그리려면 이렇게 와필로 이렇게 잡아서, 이건 화선지하고 틀려가지고 종이가 상당히 먹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감안하시고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등지를, 여기는 붓을 우그로 써서 빼주시고, 색이나 끝은 될 수 있으면은 검정을 짙게 이렇게 해서 딱 밀착이 되도록, 여기에서 이게 너무나 적게 되면은 조금 약간 퉁겁게 잡아서 또 여기에 세지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구상했던 대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세지가 하나 나오고 또 여기에 세지를 붙여서, 항상 말하지만은 매화 등치에 가지가 나갈 때는 분명히 딱 등치에 붙여서
매와 가지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매화는 교보가 아주 필요합니다. 다른 일반 나무하고는 달리 이렇게 등치가 정리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뒤로 보이는 것이 살짝 한 가지가 넘어가고, 그러면 태점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너무나 물기가 있을 때 서로 같이 어우러져야지. 태점도 완전히 마른 다음에 찍으면은 따로 부신 물기가 돌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점도 바로 그때 찍고, 이렇게 해서 등치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꽃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꽃은 홍매, 백매 이렇게 두 종류로 그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백매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매는 말 그대로 그냥 먹으로 꽃을 표현하는 것을 백매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꽃을 그릴 때는 소소밀밀을 머리에 두고, 꽃이 많이 달린 데는 많이 달리고 적게 달린 데는 적게 그린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만개된 우기로 향한 꽃을 그려서 조금 당겨서 여기다가 만개된 꽃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또 후계로 뒤로 보이는 꽃을 그리고 해서 밀밀하게 보이도록 여기에도 하나의 꽃을 그리고, 여기에도 꽃이 좀 많이 숫자를 넣기 위해서는 만개된 꽃으로, 여기도 우계 뒤로 보이는 꽃, 정면꽃. 일단 꽃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가느니까 보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공간이 너무나 밋밋하니까 여기에도 하나 점을 딱 찍어서 꽃을, 만개꽃을 하나 그려서 공간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큰 붓으로 전부 다 심까지 처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적은 붓을 준비해 가지고 화심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전부 다 있고,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수술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여기는 옆으로 향한 꽃, 이거는 후계 뒤로 보이는 꽃, 수술로 표현을 하고, 자, 이렇게 수술 정리가 다 되면은 그 다음에 꽃받침은 아주 검정 진한 먹으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꽃받침은 이거는 후계 뒤로 보이는 꽃, 옆으로 보이는 꽃. 항상 꽃받침이 확실하게 들어갔을 때 꽃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꽃밭이, 여기도 꽃밭이. 꽃받침을 붙여놓으면은 꽃이 더 또렷하니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꽃이 전부 다 붙여놓고 자기가 어느에 또 어떻게 보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일이 올라가는데 너무나 허전하니까 물을 빼서 단묵으로 도장기, 도둑, 도자, 긴장자, 가지지자, 그래서 도둑놈 가지. 자, 쉽게 나와서 쭉 이렇게 바닥에서 하나는 좀 그러니까 두 개, 크고 작게. 그래서 도장기에는 꽃이 안 핍니다. 이렇게 다음 정점, 꽃이 나올 장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완성이 됐을 때 여기에 화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공백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글을 쓴 것보다도 간단한 사언으로 해서 화제를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조춘청향이라고 이른 봄에 찾아온 매화꽃 조춘청향을 쓰겠습니다. 조춘청향. 너무나 글씨가 커도 안 되고 이 화제 종이에 맞게끔 조춘 맑을 천자 향기향자 조춘청향 이렇게 4개를 써놓고 여기에 금년 햇머리 이민년이니까 여기다가 이민년이라고 조금 화제보다는 글씨가 좀 적게 이렇게 이민년. 그러면 겨울이니까 초동, 처음 조자 초동이라고 쓰고 여기에 그림 그리는 사람의 호나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까지는 안 쓰고 호만 쓰랍니다. 그래서 장강, 긴장자, 물강자, 장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그러면 그림이 어느 정도 서운한 데가 없는가 조금 여기서 살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너무나 조금 조잡한 것 같아서 여기를 조금 더 올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여기에서도 세지가 옆으로 하나 더 나갔으면 쓰겠고 이렇게 꽃을 하나 더 붙여서 이 부분을 보강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작품은 구성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도장 찍는 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장은 여기에 이 줄을, 도장은 3개로 구성되어 있죠. 한 조라 하면은 그래서 적은 도장, 그래서 이건 적은 도장을 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글에 찍는 도장, 머리 두자 도장자, 그래서 두인. 두인을 찍을 때는 항상 본 글보다는 약간 밑으로 살짝 내려서 찍어서 두고, 약간 좀 틀어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찍을 때는 이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호를 찍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잘 살펴보시고 거꾸로 찍지 않도록 살펴본 다음에 충분한 인주를 묻혀서 여기에 종이 같은 것을 깔고 찍었을 때에 더 선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고 잘 눌러서 좌우로 찍고 다음에 호 그래서 본 도장만큼 밑으로 내려서 호를 찍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와 족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족자에 그리는 것을 연습해서 좋은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홍매를 백매, 홍매 두 가지로 매화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매는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러면 홍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매는 지난 앞에 저희들이 연습했던 그 종이에 홍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그리는 법은 홍매나 백매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채색을 이용해서 그린다는 것. 이렇게 놔두고 팔레트에 지금 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붓을 잘 빤 다음에 색깔을 써서 그리기 때문에 붓을 잘 빨아갔습니다. 붓을 빨고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 종류 빨간색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여기에서 연지를 쓰거나 양홍을 쓰거나 두 종류를 가지고 색을 칠하는데, 양홍을 먼저 이렇게 색을 먼저 양홍을 이렇게 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끝처리만 연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이에다가 이렇게 살짝 색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찍고자 하는 원하는 색깔, 이렇게 꽃을 살짝 한번 찍어봐요. 찍어보면은 대수스문 꽃은 너무나 색이 약하게 하지 말고 진하게 이렇게 꽃을 한번 구상해 보시고, 또 너무나 색이 약하면은 약간 먹을 이용해서 조금 더 짙게 이렇게 표현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꽃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여기서 전에 백매 그랬던 놈에다 지금 저희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매 안을 이렇게 채우기도 하고, 또 이런 선이 안 들어갔을 때 그리는 거 훨씬 바로 찍는 것보다는 백매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 색을 입힌 것이 훨씬 그리기는 더 편하고 좋죠. 이렇게.
조금 라인 밖으로 살짝 벗어진 듯 해도 좋습니다. 꼭 그 안에만 채울 필요는 없어요. 꽃에 라인에 전부 다 꽃을 그려서 넣어주시고 너무나 물감을 많이 찍고 물이 많으면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에서 물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게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홍매에 색을 칠했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수술을 그려도 번지고 그래서 다른 종이에 그냥 바로 색을 찍는 것을 또 한번 이 종이에다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안 그리고 어느 일부분만 해서 홍매 그리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등치를 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 그려놓고 여기 홍매를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될 수 있으면 붓을 가지고 있다가 2개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붓을 완전히 딴 다음에 바깥에 색을 만들어서 여기에 주황에 연지, 원이나 투를 섞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그랬던 대로 꽃이 밀밀하게 이렇게 여기도 망개동꽃 뒤로 살짝 보인 꽃 꽃을 백묘법으로 안 하고 그냥 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 이렇게 많이 꽃이 벌거나 그러면은 먹을 앞뒤를 껴서 이렇게 눌러줘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멈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색을 너무나 많이 묻히고 그러면 벌어가니까 벌 때는 주에다가 앞뒤를 놔두고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앞뒤를 쓰시지 말고 그냥 색을 조금 더
진하게 쓴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렸던 것이 거의 다 이제 마른 것 같으니까 제가 족자 위에 바로 했던 것을 여기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화심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말라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이렇게 화심을 전부 다 찍고 하나하나 전부 다 화심을 찍으세요. 또 이렇게 이거는 후계 뒤로 보인 꽃, 여기는 정면 꽃, 또 여기도 옆으로 보인 꽃. 자, 이렇게 화심이 전부 다 정리가 되면은 여기에 꽃받침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꽃받침을 먹색을 조금 강하게 해가지고 배웠던 대로 꽃받침을 하나하나 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받침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찍고 서운한데 태점도 봐가면서 정리를 하시고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이 안에 노란색으로 수술을 색을 표현하면 돼요. 노란색을 다섯 노란색을 이용해서 빠진 비가 있나 없나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백매, 홍매 두 가지 그리는 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홍매, 족자에 그려진 것은 백매. 그래서 족자는 완전히 먹으로만 그렸고 여기는 화선주에 색깔을 넣어서 홍매를 그렸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 그리는 것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